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국방TV 데일리 디펜스입니다. 오늘 제가 한숨 한번 쉬고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정말로 사랑하는 우리 대한민국 군, 한국군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됐는지 제가 이런 사례들 또 이런 내용들 이렇게 정리하다 보니까 벌써 호흡이 가빠져 옵니다. 취임 2년 만에 한국군을 완전히 무력화시키고 있습니다. 이 한국군의 참담한 현실 제가 정리해서 알려드리면서 도대체 누가 이렇게 만들었는지 같이 대화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어제 많이 보셨죠? 현역 상병이 야전사부로 중대장을 폭행했습니다.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죠. 중대장인데 그것도 여군입니다. 읽기도 싫은데요. 그래도 제가 이 기사 안 보신 분들 계실까 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육군 상병이 야전사부로 중대장인 여군 대위를 폭행하는 하극상이 발생했다. 육군 관계자는 20일 오전 국방부 정례 브리핑에서 육군 모 부대는 지난 4월 초 상관 특수상해 혐의로 병사 1명을 긴급 체포 후에 현재 구속 수사 중이며 군 수사기관은 관련 사실의 엄중함을 잘 인식하고 수사 결과에 따라서 법과 규정에 따라 엄중 처벌할 예정이다. 가해자인 정모 상병은 지난달 말 부대 내 사격장 정비 작업을 마무리하지 않았고 중대장인 한모 대위는 지난 1일 정 상병을 불러 면담했다. 정 상병은 병력 통제가 너무 심하다라며 불만을 토로했고 이에 한 대위가 타일렀지만 정 상병은 화를 참지 못하고 준비해온 야전사부로 한 대위를 내리쳤다. 우리 군대에 있을 때 작업 많이 했죠. 근데 요즘 군인들 그렇게 작업 많이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군대마다 제가 그때 뭐 지금 생각하면 잘못한 건가 싶기도 한데요. 군부대 군인들은 오직 훈련과 임무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군부대 내 대대급별로 한 3명에서 5명씩 해서 사단 전체 많으면 한 100명 정도의 이 어떤 사역 담당 인부를 배치하는 것들을 병영문화혁신위원회를 통해서 가결을 했었죠. 제가 위원장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뭐 제초 작업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작업들 그때만큼 많이 하지 않아요. 그러나 이 진지구축 작업 이것은 그야말로 군인이 할 일입니다. 이거는 뭐 인부가 해서는 안 되고요. 진지구축 작업 이런 것들은 완전히 군인이 해야 되고 사격장 정비 당연히 훈련장이기 때문에 군인이 해야 되죠. 그런 임무 외 작업들 뭐 제초라든지 뭐 이런 것들 뭐 전지라든지 이런 것들 현역병들한테 시키지 말자 이제 이런 차원이었는데 이 사항을 보면 저는 이 상병이 이 정상병이라는 이 자가 처음부터 이 중대장을 폭행하기 위해서 마음을 먹고 이제 준비를 하고 시체말로 생활실에서 내가 가서 저 X 오늘 좀 죽여버리겠어 이렇게 하고 간 것으로 저는 판단합니다. 왜냐 준비해온 야전삽으로 야전삽 3단 야전삽 접으면 요만하죠. 그거 이제 이렇게 건방바지 같은 데 집어넣고 그렇게 갔다는 거 아닙니까? 무기를 들고 자 중대장이 이제 작업 지시했는데 작업 제재 안 따르고 얘가 뭐 한 번 했겠습니까? 아마도 제 판단에 맞다면 계속 이렇게 개겼겠죠. 중대장이 대장 참지 못하고 너 중대장실로 와 면담 좀 하자 라고 했을 때 이제 이 정상병이 가서 내 저 X 죽여버릴 거야 하고는 관물대에 있는 야전삽 챙겨서 집어넣고 딱 가서 그렇게 뭐라 하는지 한번 보자 라고 해서 자기에게 마음에 안 드는 말 하니까 그냥 꺼내서 찍어버린 거 아니냐. 그나마 이 중대장이 피해서 전치 2주 정도 나왔다고 하니까 그건 정말 다행인데요. 그대로 맞았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저는 이 계통의 일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참 안타까운 것이 자 이 한 대위 이 사람이 뭐 사관학교 출신인지 ROTC 출신인지 알 수는 없으나 어쨌든 이 여군 대위가 앞으로 인사상의 불이익은 받지 않을지 자 지금 이 상황 보면 누가 봐도 한 대위가 잘못한 게 없지 않습니까? 작업시켰고 그 작업을 제대로 안 하니까 불러서 면담했고 때린 것도 아니고 얼차려준 것도 아니고 면담했는데 저는 이 친구는 앞으로 인사상의 불이익 진급 제대로 못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부대 통솔 제대로 카리스마 있게 잘 못했다 라는 기록 남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록은 안 해도 그거 꼬리표처럼 붙어 다녀서 제 예전에 중대장 할 때 1차 중대장 할 때 말이야 또는 2차 중대장 할 때 말이야 그렇게 해가지고 사고 터져갖고 완전 대한민국 떠들썩했어.
라고 꼬리표처럼 불러다녀서 쟤는 지휘관 시켜놓은 부대 장악 제대로 못해. 이런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건 사고가 발생하면 지휘관들이 쉬쉬하고 덮는 상황입니다. 지휘관이 잘못하지 않았으면 인사에 불이익 안 줘야 됩니다. 자, 지휘관의 정당한 작업 지시에 야전사고를 든 상병입니다. 자, 우리 국방부 부대관리훈령 2장 11조 책임 이행 의무에 보면 전 장병은 계급과 직책에 부여된 임무와 구성원으로서의 부여된 임무에 대해 성실히 완수할 책임이 있으며 자신의 책임을 전가하거나 회피해서는 아니 된다 라고 우리 부대관리훈령에 나와 있습니다. 이 지휘관은 적법한 지휘 절차를 한 거예요. 다른 사적인 일 시키지 않았어요. 최근에 똑같은 날이죠. 육군단 군단장이 자기 관사에 진해 많이 나온다고 선물 받은 닭 진해 쪼사 먹으라고 닭을 선물 받았으니까 닭장 만들자 해서 병사들 불러서 닭장 만든 거, 이거하고는 다른 이야기예요. 사격장 정비 지시를 내렸으니까 이거는 부대 관리하는 차원이에요. 그런데 이 정상병은 거기에 대해서 앙심을 품고 아마 처음이 아닐 겁니다. 이런 짓이. 이 정상병이라는 자가. 그래서 야삽을 미리 고의로 챙겨들고 나에게 심하게 하면 너 죽여버릴 거야. 이거 아니겠습니까? 자, 나사 풀린 군입니다. 정말 제가 이 통계를 조사하면서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우후죽순 터져나오는 군기문란 사고 하극상입니다. 보시겠습니다. 자, 3월 24일 한 달도 전에 언론 보도가 된 내용인데요. 국방부 조사본부의 분석 자료에 따르면 육군의 상관 모욕 범죄 입건 건수는 2014년 19건에서 2018년 133건으로 5년 사이에 7배가 증가했다. 군의 상관 범죄는 82%는 상관 모욕이고 나머지 18%는 상관 폭행과 상관 상해 등으로 집계됐다. 자, 2018년, 그러니까 2년 전이에요. 2년 전. 지금 20년, 19년도 아니고 저는 19년, 작년은 어마어마하게 더 증가했을 거라고 봐요. 왜? 휴대폰 이제 자율화됐죠. 더 이제 나태해졌죠. 그래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상황인데 어쨌든 통계는 2년 전, 2018년 통계입니다. 133건, 2014년 19건에서 133건인데 놀랍게도 이 중에서 18%가 상관에 대한 폭행이고 상해입니다. 상관을 때리고 그리고 상처를 입힌 게 18%예요. 그러니까 25건 정도가 1년에 그것도 육군에서만 상관을 때렸다 이겁니다. 상관을. 그리고 100건 이상이 상관을 모욕한 겁니다. 상관이 뭐라고 하면 욕해버리고 이런 것들. 상관에게 욕해버리고 마음대로 이런 게 지금 무려 1년 사이에 육군에서만 100건 이상이 발생하고 육군에서는 상관을 때린 게 20여 건 이상이 발생하는 이런 군대가 되어버렸습니다. 4월 11일 날, 작년 4월 11일 날 조선일보가 보도한 건데요. 국방부에 따르면 상관에 대한 죄로 입건된 경우에 2013년 53건에서 2017년 229건으로 증가했지만 이 가운데 기소, 유죄 판결 비율은 절반도 채 되지 않는다. 간부는 병사를 상관 모욕 등으로 처벌하기 어렵지만 병사들은 간부에게 인사상의 불이익을 주기 쉽다 보니까 간부들 사이에서는 병사는 전역하면 그만이니까 건드리지 말자라는 군인의 공무원화 현상이 심하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죠. 병사는요, 간부들에게 지금 공포의 대상입니다. 그냥 국방 헬프콜에 전화 걸어버리면 또 마음의 편지 적어버리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신고받은 지휘관 불이익 받게 돼 있어요. 조사해가지고 나왔을 때 정말로 이 사람이 잘못했냐 따져보고 불이익을 줘야지. 그냥 마음의 편지 오면 불이익이에요. 그래서 데스노트라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기억하시죠? 7군단장 처벌해라는 청와대 청원. 7군단장 결국 제가 봤을 때 최고의 군인인데 교육사로 좌천됐습니다. 교육사령부로. 지금 교육사령부에 계신 장군님들 내가 왜 좌천이냐 라고 하실 수 있지만 저는 단언컨대 좌천입니다. 해군 공군 교육사는 아니에요. 육군 교육사는 저는 단언컨대 좌천입니다. 왜냐? 육군 교육사 중에서 제가 기억하는 몇 년 또는 십수년 내로 별 4개 단 분이 있습니까? 그 투스타 중에서 별 3개 단 분이 있습니까? 없죠. 정말 드물죠. 좌천이죠. 그러면은 그 7군단 최고의 기동군단, 대한민국 최강의 무력, 얼마나 우수했으면 7군단장이 됐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병사들이 데스노트
작성해서 한번 논란 이렇게 벌이니까 훅 가는 겁니다. 그래서 간부들은 이런 일 생기면 쉬쉬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알려져 있는 것보다 어마어마하게 더 많다는 겁니다. 왜? 너 잘못한 거 없어도 너 제대로 부대 통솔 못해? 부대 관리 제대로 못해? 부대 장악 제대로 못해? 너 그거밖에 안 돼? 이런 꼬리표가 붙는다 이겁니다. 그걸 병사들이 이용합니다. 자, 나서 풀린 군대인데요. 우후죽순 터져 나오는 군기문란 사고, 각종 범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거 아주 최근에 있는 것 중에서 몇 개만 했습니다. 2019년 2월 이때는 어떤 때냐 하면은 휴대폰 사용에 대한 시험 평가 기간이었어요. 그래서 특정 어떤 그 부대를 이렇게 적용해서 그 부대들은 이제 휴대폰을 일과 후에 휴대폰을 써도 되냐 마냐 이걸 이제 시험하는 시험 적용 기간이었는데 이때 휴대폰을 부대 내에서 자신의 업무, 여기는 뭐 행정반인데요, 여기는 뭐 비상상황실이고요, 이런 거 촬영해가지고 인터넷 방송에 올린 겁니다. 슈퍼챗 얼마나 받았는지 모르겠는데요. 이런 짓을 한 겁니다. 이거 시험평가 기간에 나왔으면은 당연히 안 해야죠. 그런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근무 시간에 휴대폰 빼돌려서 휴대폰 근무 시간에는 분명히 반납하게끔 돼 있고 일과 후에 하게끔 돼 있죠. 그런데 그거 간부들하고 또 짜움하면은 또 내주죠. 그래서 빼돌려가지고 애인하고 연락하다가 걸렸습니다. 그러면은 휴대폰 적용 안 해야죠. 자, 정말 충격적인 건데 국군 양주병원의 군의관이 자신의 지문을 갖다가 이렇게 해서 이제 출퇴근 기록부를 남깁니다. 지문 딱 하면 이제 문 열리지 않습니까? 자신의 지문을 본뜬 실리콘 깍지를 만들어서 그걸 병사에게 주고 대신 찍게끔 만들고 자기는 출근을 안 한 겁니다. 출근을 나중에 보니까 출근 안 했는데 출근 한글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알아보니까 실리콘 이걸 주고 출근한 것으로. 왜 이 실리콘까지 오게 됐냐? 원래 과거에는 출퇴근 카드를 찍고 부대로 들어오죠. 그럼 이제 들어온 거로 됩니다. 그렇게 해서 들어와서 자기 업무 그 노트북에다가 컴퓨터에다가 로그인해서 들어왔다라고 이렇게 로그인을 합니다. 군번 치고 그렇게 하면 이제 일과 후에도 왔다. 그래서 시간에 근무 또는 휴일 당직 근무 수당을 주죠. 그런 거 떼먹기 위해서 자기는 집에 가고 자기 카드 주고 병사에게 그 이제 자기 행정반 개원들이죠. 그 병사들 행정병이라고 하죠. 그런 애들에게 카드 주고 자기 군번 그리고 패스워드 가르쳐 주고 야 나 오늘 갈 테니까 네가 좀 이거 끌고 들어가 가지고 내 아이디로 좀 왔다고 해. 그리고 10시에 퇴근했다고 좀 해줘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시간에 수당 다 먹고 하도 그게 비일비재하니까 이제 지문 이렇게 하게 되는데 이게 이제 더 편해진 겁니다. 왜? 로그인 안 해도 되고 카드 안 맡겨도 되니까 이것만 지문만 요거 실리콘만 하나 딱 해버리면 아무나 이거 하면은 문 착착 열리고 그리고 자동으로 출근 딱 돼버리니까 더 편해진 겁니다. 그러다가 걸린 거죠. 군대가 이 모양이 된 겁니다. 뭐 군의관이가 봐주자고요? 군의관을 왜 봐줍니까? 군인 아닙니까 의사는? 현역병사 휴대폰 이용해서 억대 도박한 거 지금 뭐 사설 스포츠 토토 어마어마하게 합니다. 내가 오늘 어젯밤에 EPL 그 뭐 잉글랜드 프리미어 리그 축구 나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몇 대 몇으로 이긴다고 했는데 몇 대 몇으로 이겨서 그거 봐야 됩니다. 일과 시간 됐는데 휴대폰 짱박 숨겨가지고 왜? 그거 봐야 되니까 내가 스포츠 토토에 몇 대 몇으로 기록했는데 내가 얼마를 이겼는지 또는 이겼는지 졌는지 알아야 되니까 메이저리그 야구 내가 몇 대 몇, NBA 농구 몇 대 몇, 우리 한국 KBO 개막하면 또 몇 대 몇 해야 되는데 그것도 사설에서 배당이 또 더 많다네요. 그걸 억대로 하다가 걸렸죠. 그리고 휴대폰 도박 상담 건수만 1년에 3배가 넘었다는 겁니다. 현역병 5명이 무단 이탈했어요. 그래서 집에 머물다가 걸렸습니다. 헌병에게. 없는 거예요, 병사 5명이. 말년병장 5명이. 그래서 헌병에 가서 잡으니까 니들 여기서 뭐야? 뭐 좀 있으면 뭐 전역할 거고 해서 자격증 시험 치려고 공부 좀 하고 있어요. 그 왜요? 이렇게 됐어요. 2020년 3월달. 자, 지난달입니다. 공군조종사들, 5분 대기 조종사들이 술판 벌이고 있다가 뭐 음주비행 합니까? 그러면서 알고 보니까 제가 조사해 보니까 이 공군조종사 선배라는 작자들이
그동안 쭉 식당에서 밥 먹으면서 내가 대위 때는 말이야 전에 막 소주 2병 먹고 올라가가지고 했는데 나 조금 잘했어. 그래. 야 마침 그때 비상 걸려가지고 야 그래도 내가 잘했어. 이런 식으로 무용담이나 늘어놓고 이게 공군 조종사의 현실이에요. 나쁜 작자들이죠. 현역병이 명문대 나온 현역병이 선임병의 부탁을 받고 작년 수능 대리시험 쳐주다가 걸렸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정말 논란이 났던 N번방, 나쁜 사이트죠. 거기 홍보 담당 이기야라는 그 닉네임을 가지고 홍보 담당이 현역병사랍니다. 휴대폰 가지고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복무하면서 홍보를 한 거예요. 그 성범죄 사이트에서 N번방. 이게 지금 오늘날의 군대 현실이에요. 막 그것만 있습니까? 경계 실패 천지로 있죠. 목선 기순 사건 작년 6월입니다. 그리고 작년 5월에 경계 근무병이 해군 교육사령부에서 집단 음주 사건을 벌였죠. 그리고 작년 7월입니다. 뭐 5, 6, 7 자꾸 나옵니다. 또 해군 기지에 탄약고에 거수자 출연했는데 은폐 조작을 했습니다. 거동수상자가 출연했는데 은폐 조작을 했어요. 당직 장교가 소령이. 그리고 올 1월에 진해 해군기지, 얼마나 큰 해군기지입니까? 거기에 정신이 불편한 노인이 그냥 쑥 들어가는데도 아무도 몰랐어요. 수도방위 사령부 방공진지, 방공포, 대공포 진지에 부대에 산나물을 채취하는 민간인이 침입했습니다. 그래도 몰랐어요. 제주 해군기지에 철조망을 끊고 민간인 시위자들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5분 대기조가 5분 만에 안 가고 2시간 만에 출동했어요. 나사가 빠져도 완전히 그냥 나가버렸죠. 그리고 군사안보지원학교, 이거 기무학교입니다. 기무학교. 여기에 등산객 노인이 70대 노인이 침입했습니다. 이런 사건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 누가 책임집니까? 근데 책임 안 지죠. 아무도 안 지죠. 왜? 책임져야 할 이자가 안 지는데 누가 집니까? 유체이탈합법 2년째 하고 있습니다. 이자가. 책임져야 할 인원이 있다면 엄중하게 책임져야 할 것이다. 장비 노후화 등을 탓하기 전에 작전 및 근무기간을 바로잡아 정신적인 대비 태세를 완벽하게 굳건히 해야 한다. 라고 목선 사태 직후에 이야기했죠. 정군 지휘관이. 자기가 책임져야 되는데 뭘 굳건하게 해야 돼. 자기만 굳건하면 돼. 또 실리콘 지문 사건, 그리고 정비 제대로 안 해서 엠셈, 천궁, 지대공 미사일 공중폭파 사건, 그래서 15억 날려먹었을 때 또 정군 지휘관 회의 또 합니다. 상황의 엄중함을 명백히 인식하고 우리 스스로 인식을 전환해서 스스로 문제를 해결한다는 자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스스로 문제 해결해서 그만둬야 된다 이겁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다. 반성한다.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제주 해군기지 침입 사건. 반성하면 뭐합니까? 자기가 그만둬야지. 근데 해군참모총장 옷을 벗겼죠. 자기가 벗어야 되는데. 기가 차는 사람입니다. 전경두 장관의 산무 리더십입니다. 무적, 무령, 무우. 적이 없고 규율이 없고 동맹이 없습니다. 산무죠, 산무. 예. 2년 만에, 취임 2년 만에 대한민국 군대를 이렇게 말아먹었습니다. 정말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분통이 터집니다. 적이 없어요. 적은 저 위에 있는데 그걸 적으로 생각하지 않죠. 옆에 있던 우방인, 우리 전쟁이 발생했을 때 우리 대한민국을 지켜줄 수 있는 모든 군수기지가 있는 유엔사 후방기지가 있는 저 일본을 적이라고 지금 교육하고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강력하게 대응하라. 저 위에다가는 아무 말도 못하고 글로벌 호크가 들어와도 말도 못하고 혼날까봐 위에 상전한테. 규율이 없죠. 규율 지금 군대 다 무너져 있죠. 동맹 없죠. 동맹은 지금 떠나가고 있죠. B-52 나가버리고. 그리고 지금 주한미국 감축안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4개의 카드를 지금 미국이 꺼낼 것이다 라는 이런 불안한 소리 나오고 있죠. 이런 리더십을 갖고 있는 자입니다. 그런데 자리 연연하지 않겠다라고 했죠. 군인으로서 마지막 명예 지키세요. 저 자신에 대해 한 번도 개인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있다. 공인으로서 제게 주어진 이 시간 현재 최선을 다하고 있고 주어진 시간만큼 최선을 다할 생각이다. 국방부 장관이라는 자리에 연연하지 않는다 라고 거짓말을 했죠. 지금 이제 청와대 2기 안보실장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너무 오래 했으니까. 여기에 정말 기가 찬 게 전경두 이 장관이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물망에 오르고 있습니다. 뒤로. 야, 기가 찬 거 아닙니까? 국방부 장관하고 별 4개 후에 국방부 장관하고 청와대 안보실장 했던 사람 있지요. 김관진 장관. 또 그 이전에 김장수 장관. 그런 사람들하고 이 사람하고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클래스가 같습니까? 같은 클래스로 가는 겁니다. 근데 야, 관우는 진짜 최강이에요. 최강. 관우는 최강입니다. 정말 국방부에서 이제 외교까지 통과하는 국가안보실장으로 간다면 이제 대한민국 외교까지 이제 다 말아먹겠네요. 기가 찹니다. 정말 좀 책임지고 제발 대한민국 군대 우리 안보 더 이상 망쳐먹지 말고 그만두세요. 상병이 미리 준비해간 야전삽으로 중대장을 내리찍는 이 군대 누가 만들었습니까? 정말 슬픕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